1월 4일 금요일 밤 10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태권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남기려고 합니다. 태권도 관련된 이야기를 서브 채널 별도로 두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막 섞어서 가끔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혹시 태권도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재미삼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2001년 1월 2일부터 태권도장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도수와 함께 제 연식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장을 했는 게 아니라 프로 태권도라고 하는 종목을 했습니다. 링에 올라가서 글러브를 끼고 태권도 발차기에 더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할 수 있는 그런 룰을 가진 종목이었더랬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UFC 이런 게 인기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K1이라는 게 잠시 뒤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판크라스, 뭐 K1 이렇게 K1 형태의 룰로 겨루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기존의 태권도를 하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아류, 짝퉁, 변종, 뭐 변태 된 이런 형태로 이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태권도 하는 도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저게 뭐지? 가짠타 이런 이제 근자감을 가졌더랬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나이가 좀 어렸으니까 약간 그런 건방진 생각을 누구에게 이제 표출하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도장을 해오다가 태권도 협회에 등록을 해서 도장을 한 지도 이제 한 1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다 합쳐서 22년 차를 맞았는데, 이 연식을 말할 때, 나는 몇 년 차였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 먹고 나이값 못하면은, 나이 어디로 처먹었냐, 이렇게 욕하는 것처럼, 태권도장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는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도장했습니다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성격이 솔직하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와서 깨달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동료나 또는 이제 후배 지도자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기록을 남깁니다. 저 역시도 전역하고 이듬해 거의 뭐 바로 이제 군인의 때를 좀 덜 벗었을 때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서랍장에 양말하고 팬티 각 잡아서 막 개고할 때 그때가 아직 묻어 있을 때 이제 태권도장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좀 거칠고 좀 강하게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대회에도 간혹 참가하고 학생들도 막 대회 데리고 다니고 태권도 대회, 격투 대회 뭐 가리지 않고 그런 대회도 많이 이제 데리고 다녔고요. 그때 제가 농담으로 승합차 바퀴 뱀장어처럼 맨질맨질해지도록 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기록들이 캠코더로 많이 남겼는데, 테이프들도 많이 아직까지 있는데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 제 가슴 높이까지 오는 이 정도 굵기에 생나무 산에 가서 울퉁불퉁한 거 그대로 잘라와가지고 그런 몽둥이가 아예 태극기 밑에 두 개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져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에다가는 성인 태권도, 그 밑에다가는 실전 태권도 이렇게 적어놓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꼬맹이들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다니고 나머지는 전부 중고, 대학생, 그 다음에 성인들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나름대로 주먹을 좀 이제 쓰는 애들이 많이 다녔고,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도장을 다니면 다른 애들이 도장에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래도 그런 애들은 조금 거칠죠. 제 말은 잘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끔 결석을 하면 무조건 빠따를 쳤습니다. 정말 풀스윙으로 치고, 또 농땡이 부린다고 태권도장 안 오고 시내 놀고 있으면 이제 다른 아이들이 귀뜸을 해주죠. 홍길동이 지금 저기 시내 극장 앞에 있던데요 하면 달려갑니다. 예, 신발 운동화 신고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도장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제 또 빠따 치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지금 뭐 35에서 40 또는 40 초반까지 나이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 그때 뭐 괜찮았어요. 단 하나 자부한다면, 그게 좋은 코칭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자부한다면 적어도 어린애들 이렇게 간지리면서 장난치면서 돈 벌고 살진 않았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자찬하는 그런 역사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저도 이제 변해 왔죠. 이제 가르치는 교수법이.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우리는 이제 흰띠부터 빨간띠까지를 유급자라고 합니다. 초보자. 이제 그래서 검은띠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이제 품증 또는 단증을 따고 난 뒤에는 이제 유단자라고 하죠. 저희들은 동시간대에 각각 따로 분리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태권도장에서 수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그것도 뭐 세련된 교수법으로 어떻게 재치 있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리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초보자실이 옆에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가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잖아요. 복장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가면도 있고, 유단자실에 누가 갖고 왔는지 이제 오징어 가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징어 가면. 그리고 옆에 마침 또 이제 장난감 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난기가 좀 많다 보니까 그 오징어 가면 들고 가서 초보자실에 이제 딱 수업 시간에 들이닥친 거죠. 원래 이제 아무리 이제 사범님이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제가 불쑥불쑥 수업 현장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장난친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징어 가면 쓰고 도복은 입고 권총 들고 들어가서 지금부터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투를 바꿔서 하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웃으면서도 약간 무서워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장난을 쳤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기존의 그 운동실의 분위기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범님이 되게 열심히 가르치는 성향입니다. 그러는 중에 왜 좀 잘 안 되고 말귀 못 알아듣는 애 있으면 계속 집중해서 막 이렇게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뭇 그 분위기는 약간 안 좋아져요.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느끼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런 건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특활 수업 이제 외래 강사 격으로 이제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5살 뭐 이런 애들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 다 막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애들을 이제 이른바 잡는다고 하잖아요. 막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귀여운 애들을 잡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제가 그 애들 데리고 체육 수업을 해보니까, 야, 이거 여간한 인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질이 났다고 하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 있다고 할 때, 그 어린애들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나 같은 사람은 거의 뭐 뽀뽀뽀 유치원 아저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말 안 듣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때 직접 그 수업 현장에 젖어 들어가지고 빠져보지 않고 그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처럼 이제 우리 초보자를 가르치는 사범님이 분위기를 좀 다운시켜 놓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좀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저도 역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가르친다기보다는
내가 느낀 바를 이제 그 사부님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자, 안사범, 내 말 들어봐라. 어제 내가 장난친다고 이 초보자실이 왔을 때 분위기가 싸하더라. 분명히 아마 안사범이 열내면서 가르치고 있었을 거야. 나는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워. 책임감 있게 뭔가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니까. 그런데 딱 그까지. 그런데 그 아이가 또는 그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경험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어떤 표현을 할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죠.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휘력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력이 풍부하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우리 사범님은 조금 무섭긴 한데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 이렇게 표현 절대 안 하죠. 무서워. 사범님 무서워. 힘들어.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한 단어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범님의 열정과 노력은 모두 휘발되어서 사라져버리고, 무서운 사범님, 힘든 수업, 이렇게만 남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언급하지만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정말 부끄럽죠. 도장 오래 해먹었다는 말.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어휘력이 협소하고 풍부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뭐 바쁘고 하니까 먹고 사느라. 어땠어?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야, 재밌더나? 이러거든요, 한마디로. 그럼 애는 TV 보다가 또는 밥 먹다가 또는 게임 막 하면서 재밌었어 이렇게 하거나 힘들었어, 사부님 무서워,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고 단답형으로 답해버립니다. 좀 성격 급한 부모는 힘들면 하지 마,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호흡이 짧게 패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라떼 타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부터 했으니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요 좀 힘들게 하고 오거나 또는 관장님, 사범님한테 좀 꾸중 듣고 왔는 날에도 왜 혼났는데 들어보고, 정말 아이가 뭔가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이 앞에서는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러니까 사범님이 네 잘 가르쳐 주려고 혼낸 거 아니겠어 하고 이제 아이를 일단 눌러놓고, 부모님이, 그는 좀 사려 깊은 부모님이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이제 되묻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어요. 바로 이제 짧은 호흡으로 뭐라고? 왜 혼났는데?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끼리 길에서, 꼭 태권도장 아니다 하더라도 학교나 길에서 살짝 그냥 장난 비스무리하게 다투었다고 하면은 바로 말이죠, 경찰에 신고할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아쉽다. 그런 점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좀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어른들의 태도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고 컨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아이들의 피드백이 집에 가서 잘못되면은 그 노력과 정성은 싹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된다. 근데 딜레마죠.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야, 학교 수업 4교시 하는 게 좋겠어, 1교시만 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1교시만 하는 게 좋죠. 야, 1교시 하는 게 좋겠어, 아이 학교 안 가는 게 좋겠어? 안 가는 게 좋죠. 태권도로 보자면, 야, 일주일에 태권도 5일을
다 할까? 아니면은 그 중에 하루는 게임을 할까? 그러면 하루 게임 하는 걸 좋아하죠. 또, 야, 태권도 하루만 하자. 게임을 4일을 하자. 아니면 그 중에 하루는 또 영화를 보여줄게. 마지막 거죠.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환호를 지르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이죠. 그 어린이 장단에 다 맞춰가지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악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장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너희들 망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이 참 선생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피드백이 잘못 전달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내심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난감 주면 좋아하고 과자 주면 좋아하고 태권도 좀 적게 하고 놀이 많이 하면 좋아하고 이제 그게 아이죠.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철학과 아이들의 심리를 적절하게 해야 이게 어쨌든 지금 뭐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력 수강생이 이제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도장이 이제 끌고 나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서 수위를 잘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좋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대박 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대박보다는 가늘고 아니 가는 것보다 약간 굵게 해서 길게 가는 거 그걸 목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 번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1등이야. 이런 자신감 가져본 적은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시행착오 겪으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 쌓으면서 근근히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냥. 그래도, 동네 주민들에게 또는 그동안 저를 거쳐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아이들 장난감으로 꼬드겨 가지고 데리고 가서 운동은 조금밖에 안 하고 태권도는 조금밖에 안 하고 게임만 주구장창 하고 애들 집에 돌려보낸다라는 소리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스펙을 부풀려 가지고 떡 내세우고 가짜 스펙을 내세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하는 부모도 짧게 질문을 하거든요. 가짜 스펙이라도 괜찮대요. 왜?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 재밌으면 끝. 그래서 거짓말이 굉장히 관대하게 받아들여진다. 한국 사회에 거짓말이 창궐하는 게 그런 심리도 좀 있지 않을까. 아마 됐고 맛있으면 됐지 뭐. 됐고 재밌으면 됐지 뭐. 애가 좋다잖아. 뭐 이런 심리도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제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사회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도장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운영하는 지도자의 색깔에 따라서 수강생이라든지 학부형들도 모여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태권도장 다니는 학부형들은 별나지 않습니다. 다른 도장 학부형들이 별나다는 뜻이 아니라 제 도장만 파악하자면 별나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믿고 맡기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누구에게 우리 태권도장을 좀 강하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샤이해요. 굉장히 샤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도장의 가장 연장자가 80세 분이 다니고 계시고 가장 어린은 6살입니다. 이제 좀 넓죠. 근데 2, 3주 또는 요즘은 겨울이라서 한 달 정도 주기로 1200m 달리기 야외에 나가서 이제 뜁니다. 기록도 재고 1, 2, 3등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당면한 임무를 수행해내는 태도를 제가 나름대로 관찰을 합니다. 성인분들을 제가 관찰한다고 하면 금방진 말이고요. 어린아이들, 뭐 장난치면서 뛰는 아이들도 있고 걸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더 빨리 뛸 수 있는데 천천히 뛰는 아이들, 그런 걸 제가 다 유심히 이제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가고 하는데 유치원 애가 이제 뛰고 그날 이제 뛰어는 사진이라든지 기록을 집에다가 보내죠. 보내면 이런 답장을 보내세요. 요즘
아이를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기관이 하나 둘씩 사라져서 거의 실종인데, 아이를 단단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세요. 정말 감동스럽죠. 저로서는 야, 정말 복 받았다. 그래도 내가 약간의 이렇게 가르치는 형태가 달라져 왔지만, 나름대로 이제 개똥 철학이라고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쭉 오다 보니까 이러한 학부형들과 내가 만나게 되는구나. 야,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절대 저는 다른 형태의 지도자들을 뭐 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깔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다시 요약하자면, 노력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들은 표현하는, 반응하는 단어가 아주 협소하다. 어휘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심지어 묻는, 확인하는 부모도 어휘력이 떨어진다. 뭐가 재밌었는데? 라고 묻지까지도 않는다. 2단계로 질문이 안 넘어간다. 재밌어서 오케이 끝, 밥 먹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의 노력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합니다. 뭐 어떤 게 더 우위다 이런 거 없습니다. 편견 없고, 자전거도 좋아하고 배드민턴, 축구, 뭐 등산 다 좋다고 생각해요. 수영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게, 이게 사람한테 이롭다. 수학 영어 학원처럼 점수를 바로바로 이제 차이나게 보여줄 수는 없으나 분명 눈에 띄게, 물론 그건 제가 이제 관찰하는 거니까, 입장이니까 분명 달라진다. 분명 달라진다.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레이티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인데, 그 책에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부모의 많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운동을 시켜서 몸과 건강한 뇌를 발달시키도록 할 수는 있다. 영교시 체육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아침에 가면은 운동부터 먼저 한번 시키고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오후가 되면 좀 지치긴 한데 훨씬 더 아이들이 이제 학습력이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태권도라고 하는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래요. 책걸상은 없지만 자기 이제 줄이 있지 않습니까? 딱 도열해서 있고, 분위기가 약간 예전에 학교 보이스카우트 또는 약간 어떤 군대 캠프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약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아이들의 어떤 받아들이고 오래 다녔을 때 변해가는 그런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비용으로 따지더라도 꽤 많은 비용을 받아도 될 만하다라고 저는 자부할 만큼,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수강료를 막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노력들이 빗바래지 않도록, 그래서 가치를 잘 인정을 받고 수강료를 당당하게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